자, 시청자 여러분님, 설 연휴 잘 세고 계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를 모시고 모두가 재산을 만드는 방법은 주식하지만 역시 부동산일 겁니다. 그 부동산을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돈 따라가면 안 되고 돈이 사람 따라와야 된다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오랜 지인이기도 한 한국금융연수원 자문교수인 이재국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부동산 팁, 어떻게 부동산을 봐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살면서 여러 군데를 이사해봤어요. 아, 잠깐 강남도 살아봤고, 네. 주로 강북에서 생활했고, 쭉 보면서 좋은 집도 살아봤고, 그렇지 않은 집도 살아봤는데, 늘 보면은 저한테 익숙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좋은 데 가게 되면 뭔가 좀 과분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 집에는 그거를 감당할 만한 영혼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 합니다. 제가 이제 산을 좋아해서 산에 가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산이 있고, 작은 산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또 사람들도 만나면 그런 느낌이 들고 하는데, 집도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저희 부동산 크기는 결정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그 정드는 집들이 있고, 또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기자님께서 집에 영혼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집에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건 우리의 삶과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히 생로병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는 이 3요소 속에 사실 갇혀 있어요. 이 가운데 주거의 공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주거의 공간은 우리의 삶의 아주 보금자리를 정의하기 때문에 영원히 있다?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갇혀있네요. 사람이 식색수를 벗어나지 못하듯이 의식주를 또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의식도 거기에 갇혀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히 주는 공간을 결정하니까 딱 갇혀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주거의 공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최근에 그 드라마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거의 TV를 안 봐가지고. 그러시군요. 저는 이렇게 이제 뭐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제 강의 소스를 드라마나 영화를 갖고 많이 좀 연결시키는데, 최근에 히트작 그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에 그 김혜숙이라는 그 여배우와 또 요새 핫한 김고은이라는 그 여배우가 이렇게 두 분이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들을 가지고 한번 좀 우리의 그 부동산을 좀 부동산과 연관시켜서, 부동산이 아니라 사흘 산자 생산할 때의 산자가 아니라 리을 미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이 기자님이랑 한번 좀 주거니 받거니 좀 재밌게 한번 설 특집으로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전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저도 한때는 강남 살아봤었고, 또 한 번은 이 천장에서 에어컨 내려오고, 뭐 상당히 넓은 집에도 살아봤습니다. 살아보니까 처음에 경비원도 따로 있고 하니까 좀 과분한 느낌이 들고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근데 저보다 적응이 빠른 건 아이들이더라고요. 그걸 즐기더라고. 근데 저는 즐기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불편한 집으로 오니까 이건 나한테 안 맞네 하면서 뭔가 이제 불만적인 요소를 갖게 되고, 근데 이제 잠시 있을 거야 하면서 있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게 되면 내 스스로 짐승도 보게 되면 자기 공간을 자꾸 옮기면서 찾아다니더라고요. 그죠? 사람도 물론 그렇게 옮기면서 이제 그게 경제적 이득이 되니까 옮겨가겠죠. 그거 보게 되면 나한테 맞는, 내가 영혼이 있다면 집도 영혼이 있어서 매치가 되는, 궁합이 맞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형상으로 보면. 당연히 있겠죠. 저도 사실은 그 어린 시절을 돌아다 보면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예전에 우리 흔히 뭐 집을 짓고 팔고 하는 그런 또 업을 하셨어서 제 기억으로 보게 되면 중학교 때 4번을 이사했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 때 2번, 대학교 때 2번, 대학원 때 3번. 저도 작년에 많은 그 이사를 경험했고요. 또 제가 결혼을 90년대 초에 해서 지금껏 집을 제가 한 9번 정도 이렇게 등기를 치는 과정에서 제가 정들었던 집도 있고, 또 정리하지 않은 집도 있고, 또 그리고 좀 편안한 집도 있었고, 불편한 집도 있었고,
또 그 나에 맞는 집인 것 같기도 하지만 맞지 않는 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양하게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나랑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오늘 그 나에 맞는 집은 어떤 집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작은 아씨들과 연관된 그 드라마 속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본다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김혜숙하고 김고은이 이렇게 새 아파트에 한강변이 펼쳐지는 새 아파트에서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김혜숙이 김고은에게 이 집은 이건 살기 세주면서 갖고 있으려고 아까워서 했어. 가지고 있었다라고 나만 얘기합니다. 아까워서. 그래서 지금 근데 요 그 시청하시는 우리 저한테 선생님들도 하셔도 한번 괜찮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지금 혹시 여러분들 집에는 만약에 알맞은 지금 영혼이 판다면 있어. 상황이 이 생겨서 아파트가 너를 판다면 받아들이면 내가 아까우십니까? 이거 아니면 해야겠지? 아깝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 기자님은 지금 혹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 혹시 지금 만약에 아까워요. 팔게 된다면 아깝습니까? 아까워요. 그렇다면 그거는 행복한 집이고 그 집에 영원히 깃든 집일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다만 이걸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좀 다른 측면이 보여지겠죠. 그 집을 이제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좋아하는 거하고 감당하는 건 또 다른 거죠.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이제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그 현금 흐름, 또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과감성, 결단성, 또 그리고 우리 이 부동산 이런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을 안고 또 우리가 그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것은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한 데를 가게 되면은 이제 익숙한 데를 가게 되니까 반복이 되는데 조금 사회생활을 하고 남과 비교를 하다 보면 그걸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은 해야 되죠. 하다 보면 나도 이렇게 꿈을 키울 수 있겠다 하고 쉽게 말하면 boys be ambitious라는 의식을 갖고 나도 여기를 갖고 싶어 하고 들어갔는데 감당을 못해서 토해내면서 지금 보게 되면 영끌로 했던 젊은이들이 토해내고 있는 게 그렇죠.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건데 그 감당을 하느냐 못하느냐에서부터 경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 경제가. 그리고 그렇죠. 그게 거의 본인의 삶의 한 50%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결혼과 동시에 그 문제를 부닥치는데 거기서부터 자신 있는 젊은이냐 아니면 패배자로 가느냐 이렇게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최근 이제 저금리여서 이제 고금리가 되면서 조금 이제 무리한 대출을 일으켰던 흔히 영끌족 혹은 또 MZ 세대들이 상당히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부담감이 커졌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전개되는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좀 조언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 영끌족도 매우 의미가 있고 B2 족도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갭 투자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결혼을 해서 집이 있었어요. 조그만 연립주택이 있었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는 그 집은 비싸게 전세를 주고 저는 90년대 초에 1,40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신혼을 출발했어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집을 살 때 전세를 끼고 집을 샀기 때문에 물론 역전세에 대한 불안감 또 역전세에 대한 또 충격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은 상쇄시킬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불편한 삶은 감당하고. 그렇죠. 또 제가 예컨대 2001년도에 송파에 있는 올림픽 무슨 아파트를 6억 1천 주고 매입을 했어요. 이럴 때 전세가가 4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가는 돈이 얼마였을까요? 2억 원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싼 전세에 살다가 또 약간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습니까?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갖고 전세를 내보내고 다시 들어가는 전략. 이런 식에 대한 것들을 좀 반복한다면 조금 더 이런 그 금리가 급격히 올랐을 때 이 충격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 간단히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 고금리 상황이 됐을 때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건데 그때는 직장이 있어서 월급이 나와서 그랬던 겁니까? 그렇죠. 꾸준하게 뭐 그 급여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젊은이들은 영끌을 해서 끌어모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자기도 직장이 있을 텐데 그걸 감당을 못하죠? 좀 무리한 거죠. 예컨대 이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 딱 드리면 우리 기자님 거주와 소유와 거주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탐욕, 과욕이 있었기 그래서 때문에. 갭 투자를 얘기하신 거구나. 네, 그렇죠. 우리는 소유와 거주와 소유를 구분할 수 있는 전략적 내 집 마련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경제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탐험을 하는 건데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큰 돈을 벌려면 하이 리스크를 해서 뭔가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거둔 돈을 갖고 다른 거를 꿈꾸는 거지 이걸 전체를 다 내 거로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꿈을 확대해가는 게 저는 공부하다 보니까 보이던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내가 투자했으니 내가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부터 덫에 걸리더라고요. 가지고 있으면서 거주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욕심이니까 물론 뭐 금수저라든지 아니면 뭐 상당한 재료가라면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신혼부부들 또 젊은 층들 또 아직은 조금 기반이 경제로 약한 분들이 이렇게 소유하면서 동시에 거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고금리 시대의 덫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욕심도. 좀 욕심이었고 과욕이었다라고 제가 보는 관점인 또 그분들 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또 돌이켜 보게 되면 저는 항상 갭 투자를 했다. 즉 비싼 집을 사는 거예요. 저보다 무리한 예컨대 제가 1억을 갖고 있으면 5억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 5억 갖고 있으면 20억짜리 사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파이가 커야만이 예컨대 크게 상승 시대에 많은 것들을 이득 취할 수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비싼 집들은요. 전세값도 비싸요. 그리고 비싼 전세를 안고 집을 사놓고 자 내가 거주하는 곳은 어때야 된다? 우리 기자님? 천국 같아야죠. 아니죠. 내가 거주하는 집은 오케이. 반지하에 살아요. 반지하에 산다. 오케이. 혹시 우리 지금 이 기자님 지금 예컨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상급지로 가려고 해요. 자 그런데 상당히 좀 돈이 부족해요. 근데 그 집은 갖고 싶어요. 그래서 예컨대 투자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족들과 함께 몸테크 반지하로 이사 갈 수 있습니까? 한때 사는 적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할 수 있냐는 지금은 거죠. 좀 쉽지 않네요. 그렇죠. 바로 이것을 언제 해야 된다? 젊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어렸을 때 그리고 아주 내가 그 에너지가 넘칠 때 왜? 나는 희망이 있잖아요. 내가 사놓은 집 지금 못 들어가지만 언제 들어갈 수 있다? 언젠가. 10년 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예컨대 상급지로 가는 걸 잠깐만 지금 생각해요. 지금 사놓고 10년 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데 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10년 전에 예를 들어 20억짜리가 지금 40억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10년 사이에 20억을 더 모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10년 전에 20억짜리를 전세 끼고 사놨다면 자 10년 후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난 얼마짜리로 들어가는 거죠? 원래 사놨던 20억짜리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내가 모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20억짜리를 갖다가 예컨대 내가 자 돈이 그때 당시에 맞추어서 10억짜리의 집을 사고 예컨대 내가 그 집을 더 10억을 더 모아서 20억이 되면 그 집을 사겠다라고 할 때 그 집이 20억이 아니라 40억이 됐다면 또 모아야 되겠죠. 그럼 또 모으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갑이 또 오르겠죠. 그럼 또 모아야 되겠죠. 이 기자님은 평생 상급지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집을 사는 시기에 마음의 근육이 단단한 친구들이 해내는 거고 그걸 못하면은 영끌적인 푸념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다고 보이고 일단 전 가장 중요한 게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이 마인드 물론 그 자금도 중요하지만 마인드 즉 부동산을 혹은 또 내 집을 보는 시각을 좀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 적극적으로 볼 거냐 소극적으로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는 조금 한 발짝 앞서가는 분과 또 그리고 한 발짝 뒤처지는 분의 차이에 따라서 세월이 쭉 지났을 때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나 보여져요. 그 차이에 의해서 아주 미세한 미세한 차이. 종이 한 장보다도 아주 더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즉 첫 선택지가 어디였느냐 어떤 걸 매입했느냐에 따라서 10년 후 20년 후 혹은 또 삶의 이런 어떤 좀 은퇴한 이후에 이 차이를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저도 그건 지금 아주 여실히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번 그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제가 사는 집까지 저를 데려다주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갔는데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지명이 나와서 조금 그런데 그 친구가 근 25년 전쯤에 우연하게 남양주 덕소 이런 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파트가 이렇게 분양하는 게 보이길래 분양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한 25년째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반포에 그때 당시에 그 가격이 그 새 아파트 가격과 반포 일대에 조금 낡고 오래된 작은 아파트 평형하고 가격이 비슷했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그 가격 격차를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글쎄요. 10억,
20억? 20, 30억 날 것 같은데. 네, 뭐 꼭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10억, 20억 이상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태를 보면서 약간 제 친구가 약간은 푸념, 약간은 아쉬움. 물론 그 친구는 아주 행복합니다. 행복하지만 조금 더 요것을 그때 당시에 내가 반포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약간의 푸념과 아쉬움으로 긴 한숨을 쉬면서 저랑 작별의 인사를 했는데 저는 사실 뭐 이게 강북 쪽에서 태어나서 서대문구 신촌에 태어나갖고 지금 현재 강남으로 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친구는 이제 서울에 태어나갖고 지금 어디에 있다? 경기도로 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조금 약간 좀 많은 생각들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얼른 작은 아씨들을 컨닝했는데 그 집에는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감당한 또 본인의 크기,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화살 쏠 때는 이만큼 차인데 관역에 가서는 확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아주 중간에 미세한 차이에 보기에는 참 어렵고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죠. 운명을 극복해야죠. 예, 극복해. 그건 노력, 거기엔 열정, 그리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는 관심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있어야죠.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넘어지면 되나요? 네, 빨리 한 번 실패한 것을 극복해야죠. 작은 아씨들을 살짝 보니까는 이제 어려운 집에 사는 친구가 좋은 집에 가서 여자들은 집이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건 600년 전부터 쭉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600년 예, 전에 마치 뭐 최근 여자만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 기자님 사모님만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저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600년 전부터 쭉 이어오는 전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욕심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거주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소유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소유도 하고 거주도 같이 해야죠. 근데 시간 차이를 둔다. 그렇죠. 10년은 봐야 된다. 10년. 상급지로 갈 때 10년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부동산, 리을, 미읍에 대한 것은 태생적인 한계 이런 것들에 상당히 갖춰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인드로 어떤 시각으로 부동산을 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10년이라고 이 갭 투자한 거를 내 걸로 소유하는데 기다리는 기간이 그렇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게 영혼이겠네. 영혼의 크기겠네. 인내심도 필요하고 결단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 그 미래 가치를 보는 눈이 필요하겠죠. 또 그 지역이 근데 우리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또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또 다른 상황이 현대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감 혹은 또 결단력, 그렇죠. 감도 있어야 되고 감과 결단, 결국은 그렇죠. 다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자기의 어떤 고정된 운명을 바꿀 수 있죠. 충분히 바꿀 수 있죠. 운명을 바꾼다. 공간을 바꾸. 제가 쭉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공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더라고요. 오, 하나 예를 한번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들면 박정희가 네, 초가집을 없애고 네, 그다음에 가장 많이 환경을 바꾼 게 사통팔달에 도로를 뚫어버렸잖아요. 네.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산업 국가로 3만 불이 넘어버렸거든요. 그 전에 숱한 시도들이 다 실패를 해요. 어떤 군주가 개혁을 안 했겠어요. 근데 공간을 바꿔버리니까 바뀌고 내 자신이 변한 것도 보게 되면 공간을 바꾸고 공간을 바꾸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게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면서 꿈이 바뀌더라고요. 오, 그것도 지금 비슷한 뭐 예가 작은 아씨들 드라마에 보면 김혜숙과 김고은의 대화 속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 이렇게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아주 멋진 뷰도 나오지만 거기에 건데 또 멋진 이렇게 욕실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냉장고도 양문형 냉장고 이렇게 또 우리 요새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가스로 안 하고 요새는 또 인덕션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쭉 보여지면서 즉 거주 환경에 대한 것이 잘 갖춰져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자긍감 혹은 또 그 자기에 대한 어떤 그 프라이드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간접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죠. 우리가 의식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거 공간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또 가장 많은 공간 아닙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또 나름대로 거주를 해야만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하는 거고 또 나름대로 사업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럼 우리 교수님 말씀을 이제
좋은 공간을 감이든 또 결단이든 이렇게 봐서 내가 갖겠다는 의지를 갖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갭 투자를 우선 해놓고 노력하면서 차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뤘을 때의 자신감, 또 이걸 가지고 또 동력을 해서 또 나가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상승, 지나치는 건 또 문제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생기는 자신감, 프라이드가 나를 지켜주고 또 거기서 밀리기 싫다고 하는 게 하나의 브레이크가 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사람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그 문화에 맞게끔 내가 행동하다 보면 사람도 변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이 또 작은 시대도 나와요. 김혜숙이 만약에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좋은 집, 이 집이 있는 것만으로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그 대사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온 대사 속의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그만큼 집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 들어요. 그 공간 쟁탈전에서 밀리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나중에 보면은 크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조금 이제 사실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고 또 정치적 이슈가 되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상당히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또 내가 첫 직장을 가지면서 출퇴근이 편리한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디에 거주를 시작했느냐. 신혼 때 우리 이 기자님 어디에 처음 거주 지역을 선택했어요? 장위동. 첫 그 선택지가 사실은 평생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그런 해요. 거야.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 지금 늦었어요. 이 기자님 늦었죠. 늦었어요. 좀 일찍 요걸 깨달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 맹자 같은 경우는 맹모 삼천지교가 있어서 빨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눈치챘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아, 이거는 2000년 전 전설인데 어떻게 역사 공부를 하셨던 우리 이 기자님께서 2000년 전설을 깜빡했을까요?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지식하고 우리가 실행에 이해하고 옮기는 결단력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이정훈 TV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다르다는 것 한 번쯤 여러분들도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면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집에는 그 집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마음의 근육이 강해서 자기의 그걸 갖고자 하는 꿈을 이루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자기를 공간을 바꿔서 변경해 가는 거다. 그게 부동산 투자의 마음가짐이고 핵심이다. 좋게 잘 아주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기 또 첨언하기에는 조금 워낙 멘트를 잘 정리해 주셔서 저는 이것으로도 코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